김기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 지지자들 중에 제게 항의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은 김기현 후보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과 또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김 후보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당과 대통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노선이 김 후보의 땅으로 바뀌었는지, 후보님은 도로가 후보님 땅으로 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울산 MBC PD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지검 MBC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후에 2년 동안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재정 신청, 항고, 재항고 다 했지만은 결국 검찰에서 기각당했습니다. 또 민사소송도 패소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은 그 패소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방송의 주요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고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판결문을 좀 가져왔습니다만은 이런 판결 알고 계신가요?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는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마음대로 법을 해석한지 모르겠는데요. 무혐의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의혹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단정적으로 이렇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익적 차원에서 검증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방송이라고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공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MBC가 보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잘 뻔히 들었습니다. 잘 아시면서 그러시는데 이 판결은 제가 토론 끝나고 제가 충분히 시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 SNS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결을 했고 또 김 후보도 속수무책이었는데 총선 때 만약에 민주당과 좌파, 언론 등의 총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법원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법원이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도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그 판결문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 관계자는 김 후보의 땅은 KTX 역세권 인근이라서 도로 개설과 함께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또 터널 여부는 최종 도로 실사 설계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그곳에 도로를 내려고 했는지 말이죠. 저희 쪽에서는 1차로 현지의 내용을 잘 아는 지지자들이 실시를 나갔고, 또 2차로는 드론 매핑, 항공 측량 등 전문가가 나서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 3차로 저희 아내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지지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방송 토론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는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왜 하필 그곳으로 길을 내려고 했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김 후보님은 1998년 2월 지인으로부터 울산 땅 3만 5천 평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김종곤 씨 맞습니까? 2분 넘은 거 아닌가요? 네, 2분 넘어서 지금 질문을 김기현 후보에게 지금 한것 제가 같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사실과 김종곤 씨 다르게 맞습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김종곤 씨 하시니 맞느냐고 참 물었습니다.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곤 씨 맞느냐고 아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셨으니 선거에 참패하셨죠. 자기 땅에 터널 뚫으라고 요구하는 지주가 어디 있으며 그분이 만약에 그게 김종곤이냐고 물었습니다. 특혜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시장 송철호도 제 길에 터널을 뚫는 도로계 거래를 다 자기가 결정 지어놓고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주당 시장이 김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임야 대장에 김종곤 씨는 박진성 씨로부터 2월 10일 땅을 사서 11일 만에 우리 김 후보에게 팔았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김정곤 씨에게 산 것이 맞고요. 그분이 그 전 소유주로부터 사서 등기를 늦게 한 다음에 저에게 넘긴 것입니다. 11일 만에 판 게 맞습니까? 등기상으로는 그렇게 있지만 실제는 그 전에 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니 듣다니요 본인 일인데 아니 그 사람이 언제 샀는지 내가 지금 알 수가 저에게는 없죠. 김지연 후보와 함께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언론 매체로부터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않으려고 제보다 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김 후보님 이제라도 사퇴하십시오.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정말 황교안 후보야말로 정말 정계 은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니 그렇게 무지몽매한 사람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나르시면서 삼산동 상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김 후보님은 삼산동 상가를 비롯해서 여러 부동산도 김정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토지 대장에 나오고 있는데 맞는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몇 건이나 이분이 거래를 했습니까? 글쎄요, 그 2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임야하고. 아까 이분이 사업이 뭐 좀 어려워져서 갑자기 이제 하게 됐다는데 그럼 다 이런 케이스입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변호사 할 때인데 그건 한참 이전인데요. 제가 어차피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다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샀죠. 예, 한번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자료들을 뭐 제가 SNS에 올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곤은 현재 부동산 매매나 경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성실의 대표이사입니다. 법인 등기부를 SNS에 곧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한번 판단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 땅 사건의 핵심은 시세 차익이 아닙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는 것입니다. 토건 사업에 권력자가 개입해서 왜곡하고 또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노선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 점에 대해서 가장 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노선 변경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울산시장이었던 사람이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노선 변경의 논의 과정에 저는 참여한 바도 없고 통보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변경의 과정은 시장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계속 질문하는 것은 권력형 토건 비리라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지시겠습니까?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 왜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질문을 했는데 토건 비리라고 단정하십니까? 질문을 저는 그렇게 보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질문 왜 정확하게 책임을 지라고 하세요. 합니까? 아니, 건전한 토론회장이 저는 돼야 되죠. 책임지겠다고 내가 불법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내 모든 정치적인 생명을 걸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짓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자신 질문한 데에 없으면서 그렇게 대해서 답이나 하세요. 답이나.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김 후보님은 최근에 온갖 분탕질과 또 해당 행위로 대통령과 국정을 위기에 빠뜨린 이준석이나 또 유승민을 선대위원장으로 중용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기사를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질문하시면 그래서 좋겠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민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그리고 보수당 정권의 앞으로의 집권과 이어지는 그 가치의 승계를 원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서 대탕평의 그런 대통합의 정당을 만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이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아시죠? 이준석, 유승민 뭐 어떤 사람은 잘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 그럽니다. 우리 평가가 다 김 다르죠.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전히 유승민 의원도 우리 당의 당원이고 이준석 의원도 우리 당의 당원입니다. 징계를 받았을 뿐인 것이지 같은 당의 당원으로 있으면서 아무나 각자 당원이면 가지고 다 있는 같이 의견을 해도 존중해 괜찮습니까? 줘야죠. 안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 후보님은 2012년 7월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고 구매자 1000명에게 신용복의 서화가 담긴 그런 부채를 증정하셨죠? 그런 일이 있으시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셨네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그러니까, 예. 빨리 질문해 보십시오. 그때도 신영복을 모르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준 겁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그러면 예, 몰랐습니다. 신영복 씨 작품을 드린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저자로 저도 책을 만만히 내봤습니다만은 그건 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70만 권 같습니다. 팔아보십시오. 둘째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친구하고 싶다, 동질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까? 그거는 민주당 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제가 제일 공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후보님의 정치 이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셨습니까?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깨졌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니까? 우선 말씀을 해주시죠. 예, 새정치민주연합 저 나름대로 아무런 자산 없이 정치를 시작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성공도 거뒀습니다. 대신에 또 큰 실패도 맛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쓰겠다. 그래서 우리 당을 반드시 압도적인 그 과반을 이루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겠다. 네, 저는 그런 그러면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국민의 당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건 또 왜 깼습니까? 국민의당 만든 이유는 아실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와 결별하겠다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와 싸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우리 국민의 힘과 함께 하나의 동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면 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바른미래당 왜 깼습니까? 그건 제가 깬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저도 책임은 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당이 잘 되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예. 또 민주당의 정체를 제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 대해서 알아서 잘 싸우듯이 저도 민주당을 알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민주당 경험이 저는 없으시다고 판단합니다. 예, 말씀 제가 제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국민의 힘이 깨지게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계신 우리 그 안 후보께서 그런 시간이 사실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때 저는 뭐 예를 들면 대구에 코로나 봉사할 때 제 목숨을 바치고 내려갔습니다. 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바로 우리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